평생 대화가 어려웠던 사람과 타고난 듯 자연스러운 사람,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 앞에서 얼어붙고 모임을 피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속이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당신이 사교적이라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조차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우연히 몸으로 익혔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당신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부터 밝혀지는 내용들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보기에 자신감 넘치는 저 사람도, 무대 위에서 유창하게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당신과 똑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그들은 이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료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불안은 뇌가 이 상황이 중요해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정상 작동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작은 부족 단위로 살았거든요. 그때는 집단에서 배척당하면 혼자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맨수한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끊임없이 체크하도록 진화했어요. 당신의 불안은 조상들의 생존 본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불안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거든요. 아, 지금 내가 긴장하는 건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불안은 적이 아니라 도우미가 됩니다. 다음번에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건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고 내 뇌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신호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대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근육처럼 키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가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가늘고 약하지만 반복할수록 굵고 강해지죠. 마치 산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큰 도로가 되는 것처럼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5kg 덤벨도 무겁잖아요. 동작도 어색하고 근육도 아프고요. 하지만 몇 주만 계속하면 어느새 20kg도 가볍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 대화도 정확히 똑같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모임에 나가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압도당합니다. 그러면 역시 난 안 돼 라고 포기하게 되죠. 헬스도 첫날부터 100kg을 들면 다치잖아요. 작게 시작해야 해요. 편의점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가벼운 눈인사, 카페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한마디. 이게 바로 대화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운동입니다. 눈 맞춤 한 번이 한 세트고 질문 하나가 또 한 세트예요. 이런 작은 동작들이 쌓여서 당신의 대화 근육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회복 시간이에요. 근육도 쉬어야 자라듯이 대화 능력도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5분짜리 대화 서너 번이면 충분해요. 무리하게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육과 달리 사회적 기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듣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화 전문가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들은 대화의 70%를 듣는 데 쓰고 30%만 말하는 데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말을 잘해야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대화의 고수는 듣는 사람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똑같은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죠. 당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 상대방의 뇌는 이 사람과 있으면 기분 좋아 라고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듣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에 100% 집중하는 거죠. 내가 다음에 뭘 말할지 생각하지 않고 내 차례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직 상대방이 전하려는 메시지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특별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해줬어 라고 말하죠. 당신이 특별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으라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말할 때 목소리 톤의 변화를 주목하세요. 어떤 주제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 에너지가 떨어지나요? 그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강조하는 단어를 잡아내세요. 진짜, 정말, 완전 같은 말 뒤에 오는 내용이 그 사람의 핵심 감정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나도 그랬어 라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듣기가 아니라 기다리기예요. 70대 30 법칙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덜 말할수록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당신이 30% 말할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말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음은 질문의 기술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도구가 아니에요. 관계를 여는 열쇠거든요.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얻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랬어요 라는 대답이 나오죠. 하지만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이 뭐였어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생각을 시작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습관적 대답을 유도하지만 두 번째는 진짜 기억을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질문에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넓고 쉬운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처럼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일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감정과 경험을 탐색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렇게 질문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진짜 연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당신과 대화하는 게 특별하다고 느끼게 돼요. 여기서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호기심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훈련하면 강해지거든요. 모든 사람을 10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지만 봅니다. 나이, 직업, 첫인상,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호기심을 가지면 이 사람의 1000페이지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기심이 강해지면 사회적 불안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초점이 바뀌니까요. 나 잘하고 있나 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로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한 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다음 주에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말했다면 그걸 기억하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저번에 말씀하신 면접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짜 듣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기억하는 기술은 간단해요. 대화 후에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메모해두는 것도 좋아요. 다음 만남 전에 한번 훑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고급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에너지 매칭입니다.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신기하게도 호흡이 맞춰지고 몸의 자세가 비슷해집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조용히 말하면 당신도 목소리를 낮추세요. 에너지가 높으면 당신도 조금 높이고요. 상대방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죠. 핵심은 미묘하게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따라하면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뇌가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이 낮아집니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세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자세를 조금 바꾸거나 말하는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각각의 작은 조정이 무의식적인 유대감을 만듭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당신의 타고난 연결 능력을 증폭시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술은 한 번의 큰 이벤트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발전하거든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멘텀처럼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기가 쉬워져요. 자동차도 출발할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점점 쉬워지죠. 당신의 사회적 기술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안 만나다가 갑자기 만나면 엔진이 차갑습니다. 뻣뻣하고 어색하고 불편하죠. 하지만 계속 돌리면 엔진이 따뜻해져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매일 연습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만나면 인사하고, 편의점에서 점원과 짧은 대화 나누고, 산책하다 강아지 주인과 한마디 나누는 거죠. 각각의 작은 만남이 당신의 사회적 엔진을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당신은 준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3시간짜리 모임보다 매일 5분씩 대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큰 자극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이거든요. 카페를 단골로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직원과 친해집니다. 헬스장도 좋아요.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죠. 이런 낮은 압력 환경에서의 반복적 만남이 가장 좋은 연습 기회예요. 부담 없이 짧게 대화하고 다음날 또 만나고 조금씩 친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만 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취약함을 보이는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숨기려고 하는데요. 사실 작은 취약함을 드러낼 때 진짜 연결이 시작돼요. 저도 그거 어려워요 라든가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누군가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는 것과 똑같은 물질이에요. 물론 단계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깊은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작고 안전한 취약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모임 처음이라 좀 떨려요. 처럼요. 이런 작은 고백이 상대방에게 아, 나도 말해도 되는구나 하는 허락을 주는 거죠.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듯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작은 공유가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모여서 진짜 연결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사회적 불안은 정상이고 오히려 유용합니다. 대화 능력은 근육처럼 키울 수 있어요. 70%는 듣고 30%만 말하세요.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작은 취약함을 보이면 깊은 연결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눈 맞추며 인사해 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다음 주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세요. 한 달 후에는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고요. 6개월 후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세요. 그 여정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과정을 믿으세요. 모든 전문가도 처음엔 당신과 똑같은 초보였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